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발표한 것인데요. 국제사회 질서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할 보고서이죠. 그럼 보고서 원문을 기초로 하여 최대한 짧고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시작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해상교역의 60%가 이뤄지며 세계 GDP의 60%가 이곳에서 나올 만큼 경제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또 전세계 군사력 탑10 중 7개 국가가 이 지역에 포진해 있으며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6개나 되는 지역입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이 있으며 급격하게 성장 중인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네팔, 필리핀 등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태평양 국가입니다. 미국의 5개 주는 태평양을 끼고 있으며 괌, 사모아섬, 웨이크섬 등의 태평양 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공정한 법체계와 안보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항상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은 Free and Open in the Pacific,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나라의 주권과 독립에 대해 존중한다. 두 번째,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한다. 세 번째, 개방된 투자, 투명한 계약, 연결성을 기초로 한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적인 무역을 한다. 네 번째, 항해와 항공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고수한다. Free는 모든 나라는 크기와 관계없이 좋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시민들은 인권과 자유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픈은 모든 개방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바다, 하늘, 사이버 공간, 도메인 등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영토 및 해상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들 간 공정한 거래, 공개된 투자 환경, 투명한 계약 체계를 의미하죠. 즉 미국은 각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큰 투자가 필요한 지역들은 미국이 최대한 개발과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투자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며 지역의 질서가 그 나라들을 살려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한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4가지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수정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활성화된 악행자 러시아, 불량 국가 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문제들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21세기 들어 강해진 중국은 자신만만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슬림인 위구르족, 카자흐족을 탄압하고 있는데 전세계 무슬림의 절반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주 중이라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또 중국은 지적재산의 사이버 해킹 및 도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쏘는 등의 군사적 위협을 하는 중이고 대만에는 전투기, 폭격기를 수시로 띄워 위협 중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수단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돈에 목이 메어 중국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버틸 수 없는 부채, 경제 투명성의 악화, 시장 경제 기능의 제약,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현대화하며 영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저유가 기조에 따른 낮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군사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해상과 알래스카 지역에 폭격기를 출격시키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경제에 투자를 해주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에게 전투기와 미사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 영향력이 줄어들어 세계가 여러 중심축으로 나눠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북한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해전, 천안함 폭격 등의 도발 행위도 끊이질 않습니다. 또 일본 열도를 넘나들도록 미사일을 쏘기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적으로 각국 정상급 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 테러리즘, 납치, 마약과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 행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선박을 노리는 해적들, 지진, 화산 폭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익입니다. 첫 번째, 미국인, 미국의 국토, 미국의 생활 방식을 보호한다. 두 번째,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결한다. 세 번째, 군사력을 재건함으로써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군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동맹국가 파트너들에 의존하여 위협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 분담을 공정하게 한다. 네 번째, 미국의 이익과 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자간 조직에서 경쟁하고 주도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한다. 다음은 미국의 국방 전략입니다. 첫 번째, 국토를 방위한다.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유지한다. 세 번째, 주요 지역의 세계 균형이 미국에 유리하도록 한다. 네 번째,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제 질서를 발전시킨다.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어떤 단일 국가도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의 군대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바로 준비, 파트너십,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군대를 더욱 첨단화하고 운영도 더 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미국은 전략무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 미군 기지들을 서로 연결하고 인프라, 설비, 국제협약을 마련할 것이라 합니다. 가장 많은 미군 주둔 지역인 일본과 한국, 작전과 물류를 지원하는 괌을 비롯해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디에고 가르시아 섬도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또 최근 호주, 파푸아 뉴기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던 롬브롬 해군기지를 재정비하게 됨에 따라 미군의 남중국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트너십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은 오랜 안보동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보동맹이 곧 전략의 뿌리이자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는 미국의 군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게 하며 또 미국의 첨단 장비 판매 및 전문 군사교육도 제공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계층 체계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동맹국으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이 있습니다. 인도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확장 중인 나라로는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이 있으며 남아시아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확장 중인 나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방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 나라로는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맹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미국은 3자 간 파트너십을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미일 삼각안보체계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주 핵심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미국은 미국, 일본, 호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삼각 파트너십과 미국, 일본, 인도를 연결하는 삼각 파트너십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간 협약을 통해 지역 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안보를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며 공통된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파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